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 유입니다. 전 시간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매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해야 되는 매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매매를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하지 말아야 되는 매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하지 말아야 되는 매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 매매가 있었죠. 장중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하면서 급등 중이거나 이미 급등한 종목은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종목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아니 그럼 뭐 무조건 당일에 좀 재료가 나오면서 뭐 재료가 뉴스를 통해서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하는 종목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소리냐고 물어보실 수 있으시죠? 제 대답은 자신만의 무기가 없으시다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 시간에 이제 하지 말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오늘도 좀 설명을 좀 드렸었어도 분명히 이제 당일 매매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일 매매를 안 하느니 주식을 안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러신 분들은 저는 이제 좀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분명히 당일 매매라고 해서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좀 매력적인 부분도 있는데, 당일 매매의 매력은 주가가 이제 어떤 재료로 인해서 크게 이제 이슈가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면서 이제 뭐 내가 이제 좋은 매매 기준과 원칙만 있다고 하면 빨리 좀 수익 낼 수 있는 수익을 좀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고 그 부분들을 많이 좀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제 나는 당일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조건이 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당일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 중에서 나만의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무기가 있다고 하시면 저는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나만의 무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계좌에 좀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투자가들은 이제 당일 매매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종목이 이제 재료와 함께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선 그 재료의 이제 크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좀 안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료적인 이제 부분을 판단하는 방법도 다음 영상에서 이제 다룰 예정이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당일에 좀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갭이 떠서 시작하는 종목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갭 대응이나 이런 방법들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일에 급등 중인, 그리고 이미 급등 중인, 그리고 급등한 종목들을 좀 대응하실 수 있는, 요리할 수 있는 나만의 요리법, 좀 대응법이 있으신 분들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듯이 장중에 재료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전일장이 끝나고 재료가 나오면서 장 시작 전에 갭이 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어떤 대응 방법이 있고 정확하게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여러분들만의 대응 방법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이제 일봉상의 눌림과 저항 라인을 좀 확인하시고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나만의 비중 조절 방법, 그리고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하락을 대비한 분할 매수 구간 설정, 그리고 손절 방법 등을 좀 알 수 있겠죠. 아니 무슨 뭐 당일에 급등하는 종목 뉴스 나오고 재료 나오면서 급등하는 뭐 상황 대충 봐가면서 돌파할 것 같은 데서 매수하면 수익 나던데 뭘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매매를 하냐 라고 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매가 이제 일정하게 되지 않으시고 뒤죽박죽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보다 손실이 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할 건지 매도할 건지 손절 계획도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급등하길래 나는 매수를 했고, 내가 매수하지 않았는데 더 올라갈까봐 그냥 매수를 했고, 뭐 기술적인 판단과 재료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금의 이제 주가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호가창만 보고 시장가로 매수를 한 분들이 좀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매매가 한두 번은 잘 될 수 있겠지만, 그게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10,000번이 되면 잘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부분 이제 그 수익은 적고 손실이 이제 그 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매수한 타이밍이 고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미 급등한 종목을 추가적으로 돌파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갑자기 뭐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매수하는데 더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고점에서 살짝만 올라가도 살짝만 이제 올라가는 척을 하고 나서 조정을 주죠. 처음에 매수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그 세금이나 수수료 때문에 살짝 마이너스로 되죠. 그러다가 살짝 올라가면서 뭐 0.3%, 0.2%, 뭐 1% 이렇게 올라가면은 드디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음봉으로 조정을 주죠. 그게 왜냐면 고점에서는 기존에 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밑에서나 이제 그 좋은 매수 타이밍에 매수한 분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고점이라고 하는 거는 돌파를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고 하면 좋은 자리지만 그 고점이 전 고점이란 이런 자리들은 그 전에도 저항이 됐던 자리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좀 분석을 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그런 자리 오게 되면 돌파하고 지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나는 이런 자리 전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나올 거야 라는 계획을 잡으시거든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매도하는 그 물량을 내가 사서 조정을 줄 때 버티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은 너도 나도 좀 팔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더 밀리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나도 모르게 눌림이나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서 매도를 해버리시고 나가시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보면 내 자리가 눌림을 주고 크게 뭐 상승하지 않고 좀 기간 조정을 살짝 좀 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죠. 그래서 수익은 적고 손실이 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매매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당일 매매가 저는 위험하다고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좀 뉴스를 통해서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당일 매매가 아니라 이제 급등 후에 눌림이나 이제 조정 자리에서 매매를 이제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꼭 당일 매매를 좀 하셔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정 줄 때는 눌림 자리를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거죠.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차트적으로 이제 눌림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눈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좀 눌림 자리를 보셔야 되는 부분은 그 급등하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점상으로 날아가는 종목들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급등하고 이제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급등을 하고 나서 눌림을 주고 급등을 하고 나서 눌림을 주고 급등을 하고 나서 눌림을 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한가를 가죠. 그래서 급등할 때가 아니라 조정을 줄 때 눌림을 좀 공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눌림 자리가 어딘데요? 라고 좀 물어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건 차트마다 좀 다르죠. 차트마다 이제 특정 이제 패턴들과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매일 이제 차트를 좀 돌려보시면서 100% 이제 정확한 지지와 저항 라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지 구간에 주가의 구간을 좀 찾으시려는 좀 노력을 하셔서 그걸 찾는 눈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에게 좀 맞는 눈을 좀 찾으셔야겠죠. 각자 이제 개개인마다 시력이 좀 다르듯이 내가 좋아하는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꾸준히 좀 찾으시면서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그런 그 나만의 이제 기준과 원칙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가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좀 있으셔요. 더 빠지면 어떡하죠? 눌림자리가 아니라 더 빠지고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어떡하죠?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매수할 타이밍을 모르는데 주식을 매수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운전할 줄 모르는데 차부터 사고, 내가 요리할 줄 모르는데 음식부터 사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자동차,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일단 필기 시험을 보고, 기능 시험을 보고, 그리고 도로 주행을 해서 이제 합격을 하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뭐 아직 그 운전면허도 없는데 차를 사가지고 보험을 들어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 없죠. 여기서 좌회전 해야 되는데 언제 좌회전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고, 직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직진이 어디서 언제 되는지도 모르시고, 우회전을 어디서 하는 건지, 유턴은 어느 때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운전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주식은 되게 좀 희한한 부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계좌 만드시고 돈 넣으시고 그냥 사라는 종목을 그냥 아무 때서나, 뭐 그게 차트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전혀 공부하지 않으시고 그냥 매수하세요. 그러면서 손실로 이어지고,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마음이 정말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내가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신다고 하시면 당분간은 좀 매매를 하지 마시고 좀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나는 매매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많이 실지 마시고 한 주, 두 주로 좀 실습하신다는 생각으로 경험하시고 숙련도를 좀 올리신다는 그 부분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이제 그렇게 실습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좀 다시 돌아오면 그 눌림자리를 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 눌림자리가 좀 무서워요.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어떡하죠?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차트상으로 눌림자리를 봤었는데, 그래서 정확한 뭐 점이나 선이 아니라 나는 눌림 구간을 받고 그 구간을 오면 매수 가능하게 받고, 매수 가능하게 받는데 내 매가 매수 구간을 이탈을 하고 나서 추가 뭐 이탈을 한다고 하면 손절을 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그 차트상에서 눌림자리를 잡았다는 자리가 틀렸구나. 다음번에는 좀 공부를 더 해서 이 부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밑에 부분에서 좀 눌림자리를 확인해서 다음번에는 그 눌림자리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틀렸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제 내가 잡았던 손절가를 이탈하고 나서 다시 급등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손절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한번 이제 손절가를 이탈을 했는데 내가 손절을 하지 못했고, 운이 잘 따라주면서 손절가를 이탈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수익난 경험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학습이 되어 있죠. 저번처럼 올라갈 거야. 저번처럼 올라갈 거야. 여기서 지지할 거야. 라고 막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세요. 나는 손절 라인을 거기로 잡아놨는데, 여기 밑에까지 좀 볼 수 있겠구나. 이거 저번처럼 올라갈 거야. 여기 올라가겠지.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매매를 했는데, 손절 가능가 이탈하고 나서 더 크게 하락하면서 손실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정하게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이거 뭐 자신만의 좀 매매 기준으로 눌림을 좀 잡았어요. 눌림을 잡았고 손절을 하는 게, 내가 돌파 매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막 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15% 20%이 고점에 더 갈 것 같아서 매수한 자리보다 내가 봤을 때 눌림 자리에서 봤기 때문에 훨씬 더 손실폭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매매에서 내가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고점에서 예를 들어 20% 상승하고 25% 상승하는 데서 내가 더 갈 것 같아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10% 20%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매매에서
복구하기가 힘들죠.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10%, 20%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대부분 다 매도 못 하시고 그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계속 끌려 다니시면서 매매를 하시죠. 그게 가장 안 좋은 부분이에요. 추격 매수하는 부분이. 손익비가 좀 맞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눌림자리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 손실은 작게 나고 다시 한번 그 눌림자리로 봤던 그 주가 부근을 지지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면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수익은 커지고 그리고 손실은 적어지는 손익비가 맞는 매매를 좀 할 수 있는 거고, 고점 부근에서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더 빠질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매도하고 나면 살짝 조정 주고 나서 더 상승하기 때문에 내가 팔고 나면 급등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팔고 나면 하락을 해야 되는데 내가 팔고 나면 급등한다는 거는 매수 타이밍이 위에서 매수해서 밑에서 매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눌림자리에서 1% 내지 2% 정도, 아주 많게 봐야 2% 정도 손절을 짧게 잡으시고, 만약 반등을 하면서 급등을 하게 되면 전고점 부근에서 남들이 이제 추격 매수 돌파한다고 추격 매수할 때, 추격 매수 하려고 할 때 나는 편하게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눌림자리가 눌림인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차트가 무너질 때는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들어가지 마시고 안 하시면 좀 되는데, 그래도 하시고 싶으시니까 그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아주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혀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요. 막 10%, 20%막 갑자기 장대 양봉이 막 오게 되면은 막 장대 양봉이 막 생기면 내가 매수 안 했는데 막 갈까봐 전혀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시장가로 고점에서 매수를 해버리시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2층, 3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와 10층, 20층에서 뛰어내리는 거, 몇 층이 더 중상이나 사망이 이를 확률이 좀 높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이제 고층일수록 좀 위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주식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고층에서 10층, 20층에서 15층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조정을 줄 때 내가 봤을 때 20층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7, 8층까지 내려왔으니까 7, 8층 정도에서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봉상에서 지지라인을 찾으신 이후에 그런 이제 눌림자리에서 들어가게 되면 20층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당연히 덜 다치겠죠. 8층도 좀 위험한 자리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제가 너무 고점일 때는 항상 제 얘기를 좀 생각해 주세요. 아파트, 나는 지금 이 종목이 지금 15% 상승 중이다. 그럼 내가 지금 15층에서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나? 15층에서 떨어지게 되면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시고, 15%에서 만약 5%까지 좀 빠졌다. 그럼 이게 15층에서 5층까지 내려왔으니까 5층 정도는 내가 뛰어내려도 죽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봤을 때 그 자리가 눌림자리로 보시면 과감하게 좀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정말 더 무서우시다고 하시면, 정말 무서우시다고 하시면 그냥 처음부터 비중을 실지 마시고, 비중을 실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5층이나 6층에서 뛰어내려도 좀 다치지 않게 좀 덜 다칠 수 있는 좀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되겠죠.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뭐 바닥에 이제 뭐 콘크리트보다는 뭐 매트리스나 이제 쿠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 2층에서 3층에서 좀 뛰어내리게 되면 좀 덜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주식에서 내가 덜 다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들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매트리스는 뭐 큰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한 가지를 더 얘기해 보자면 내 몸을 좀 가볍게 만들어서 뛸 수 있겠죠. 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라고 꼭 더 다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벼운 사람들이 이제 뭐 체중보다 좀 그 중력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덜 다친다고 좀 하죠. 그럼 이제 즉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할 때 좀 몸을 좀 가볍게 하고 바닥에 좀 매트리스를 놓고 풍선을 놓고 내가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매매하려고 했던 비중을 쪼개면 가벼워지죠. 즉 한 주, 두 주 정도로 내가 볼 때 지지 라인으로 보이는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 보세요. 과감하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지지 라인을 지지하고 나서 반등을 주는지, 아니면 더 빠지는지, 아니면 지지하고 나서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지 계속적으로 실습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 정도 되면 내가 뛰어내려도 되겠다라는 자리를 찾으시는 거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급등하는 종목 보이시면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차트로 그냥 가셔서 일봉상에서 나는 이 종목이 좀 이 부분까지 좀 내려온다고 하면, 분봉상이나 이 부분까지 내려오면 좀 매수 가능하게 볼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비중을 많이 넣지 마시고, 그렇게 계속 꾸준히 포기하지만 마시고 연습을 계속 하신다고 하시면, 내가 이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등 정말 이제 내 매매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확 올라가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뇌동 매매가 아니라 계획적인 매매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고 손실은 적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 실수하시고 성공하시고 실수하시고 실패하시고 실수하시고 이런 과정을 계속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런 이제 그 경험과 좀 배움을 하시면서 숙련도를 천천히 올려가시면 나도 모르게 차트를 보면서 바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눌림자리를 보게 돼요. 그러면 이성적인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수익이 날 확률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좀 시간과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100세까지 주식하실 수 있으셔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만들어 가신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첫 번째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지 말아야 되는 매매. 시초가의 갭이죠. 제가 이 매매도 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설명을 좀 드렸었죠. 이제 뭐 이 매매를 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일 매매와 좀 이제 그 동일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의 갭이기 때문에 당일에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슈팅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 뭐 당일 매매 같은 경우도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하는 이런 종목이고, 이 시초가의 갭이 뜨는 이유 같은 경우도 전일장이 이제 마감하고 호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앞에 부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전 영상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매매를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 이 부분에서 좀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은, 그 시초가 갭은 이제 그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자신만의 좀 매매 기준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 시초가의 갭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매매로도 좀 생각을 하지만 해야 되는 매매라고도 좀 생각을 해요. 왜냐? 그 주식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뭐 기법이나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정말 뭐 100%의 승률을 자랑하는 기법이라든지 뭐 90% 승률을 자랑하는 이런 기법이 있다고 해도 그 기법에는 일정 패턴이 있어야 되고 캔들이 있어야 되고 거래량이 있어야 되죠. 그거를 맞춰서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그 기법을 대응해서 그 종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종목을 찾으려고 하면 매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시초가 갭은 증시가 이제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던 간에
적어도 몇 종목은 시초가에 갭을 뜨는 종목들은 무조건 나와요. 어떻게든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이 갭 대응 방법만 잘 내 몸에 맞게 잘 이렇게 다듬어 놓으면 엄청나게 큰 무기가 될 수 있겠죠. 나만의 무기가 평생 쓸 수 있는 저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갭 대응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일단 뭐 갭이 뜨게 되면 그 두 가지 좀 그 투자자로 좀 나눌 수가 있겠죠. 한 투자가는 이미 그 종목을 이슈가 이제 나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 그리고 한 투자가는 그 이슈를 보고 신규로 진입을 하려는 사람, 분명히 두 투자자 정도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미 여기서 이미 좀 그 이미 들어가 있던 투자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갑자기 뭐 시외에서 뭐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 중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미 이제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으니까 시간 내에서 급등하고 나서 갑자기 막 점상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왜 갭에서 매수를 하려고 할까요? 시간 외에서 크게 이슈가 되면서 갭을 주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으니까 시초가에 시장가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맞죠? 그러면 이제 그 주가는 어떻게 되죠? 거의 대부분 시초가에 갭을 주고 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갑자기 뭐 급등을 해서 상한가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시초가에 그 밀리는 부분은 시초가에 밀리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두 투자자들, 기존의 매수를 이미 그 보유자들, 그리고 신규 들어갔던 투자자들 모두 매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시초가를 깨고 빠지기 시작하면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은 이거 빠지네,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네, 그러면서 매도를 하기 시작하죠. 차트 위치마다 좀 다르지만 매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너도 나도 매도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초가의 이제 급등을 예상하면서 매수했던 신규 투자가들이 무서워서 손실을 더 추가적으로 큰 손실을 보기 싫어서 손절을 하죠. 그럼 이제 주가는 더 빠지게 되고 더 빠지게 되죠. 그럼 그 이후에 갭을 매꾸로 내려와서 횡보를 하다가 당일에도 좀 횡보를 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다다음 날까지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패턴들도 있죠. 제가 이제 앞에서 좀 설명드렸던 과정이 좀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계획만 좀 잘 세우면 갭 대응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갭을 주고 갭을 매꾸로 내려왔을 때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던지, 아니면 이제 나는 이 종목이 정말 재료적으로 시초가를 급등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뭐 더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재료로 느껴진다고 하시면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고, 내가 매수하되 내가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그 종목에 들어가려고 했던 비중을 쪼개서 시초가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만약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면 갭을 매꾸로 내려올 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때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계획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하지 않는 거는 비밀이 아니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앞에서 당일 매매처럼 이제 뭐 한 주, 두 주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손이 나갈 때. 이렇게 하시면 갭 대응에서 이제 갭이 떠서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을 추격 매수했다가 손실 보는 그런 매매는 좀 그 뭐랄까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대부분 이제 시초가에 막 갭이 뜨면 너도 나도 다 추격 매수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세력들은 다 이용을 하죠. 심리적으로 이제 좀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 제가 이제 뭐 그 갭 대응이나 뭐 당일 매매 좀 하시는 이런 부분들 절대로 좀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좀 자신의 것으로 좀 만드셔서 수익 내시는데 정말 도움 되시라고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니까 꼭 자신의 것으로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세 번째 그 뭐 이동 매매, 이사 매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웬만하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재료가 이미 소멸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조금 보내주시고 새로운 이제 테마나 섹터 쪽으로 좀 가셔서 손실을 좀 만회하시는 게 저는 좀 더 빠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동 매매, 이사 매매를 왜 하시게 되냐면 내 종목은 안 가는데 뭐 다른 종목이 상승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매도하고 다른 종목에 이제 급등 중인 다시 여기로 올라타시는 거죠. 1번으로.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매매가 잘 될까요? 제가 이제 하지 말라는 매매가 다시 되는 거예요. 다시 1번으로. 당일 매매로. 예.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고점에서 또 물려서 당연히 또 손실이 나겠죠. 특히 이제 좀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런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급등하는 척 하다가 지수가 안 좋을 때 거기가 고점이고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수 매매 이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이 부분 뭐 이제 그 하지 말아야 되는 매매가 한 호가에 매도를 전부 넣는다. 이 부분 있죠.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나누어서 이제 호가를 좀 걸어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호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10,000원 밑으로 이제 매도를 좀 그 매수를 좀 매수를 좀 걸어 두시는데 자기 자본의 이제 100%를 한 종목의 당일에 한 종목에 들어가시면서 10,000원 밑으로 호가를 쭉 깔아두시고 분할 매수 계획을 잡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죠. 몰빵 매매가 되는 거예요. 한 종목에 내가 항상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 내가 어떤 종목에 10%내 자본의 10%를 들어간다. 그러면 10%를 한 호가에 매수를 걸어두지 마시고 호가를 작게는 5호가나 10호가 정도로 좀 나누어서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밑으로 바로 뭐 10,000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10,000원 9,000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10,000원, 9,000원, 8,000원, 7,000원, 6,000원 이렇게 바로바로 밑으로 걸어두지 마시고 호가를 걸어두진 상태에서 차트를 좀 보시면서 차트를 보시면서 호가를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호가를 무조건 밑으로만 걸어두시는 게 아니라 상승할 때도 호가를 위로 나누어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눌림자리에서도 매수를 하셔도 되고 무슨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이제 한 종목에 다 들어가시면서 호가를 뭐 밑으로 10,000원 밑으로 뭐 10,000원, 9,000원, 뭐 8,000원, 7,000원, 6,000원 이렇게 걸어두시는 게 그 나누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중을 조절을 한 부분에서 그 호가를 나누어서 매도하고 나누어서 매수한다는 습관을 들이시면 0. 몇 프로라고 해도 수익이 더 나시는 그런 그 부분을 좀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한호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매도나 매수할 때도 금액이 커지게 되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들여두시면 나중에 좀 그 자본금이 커졌을 때도 매수하기도 편해지고 매도하기도 편해지는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생기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해야 되는 매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조금 더 이제 뭐 깊숙이 좀 들어가면 세세한 부분은 좀 있죠. 그 부분은 좀 이제 좀 숙제로 좀 남겨 놓도록 좀 할게요. 좀 함께 좀 공부를 해주시면서 좀 그 찾으시는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스티브 유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료적인 판단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